요즘 책이나 신문을 볼 때 글씨가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아서 자꾸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거나 반대로 팔을 쭉 뻗어보게 되시나요? 휴대폰 글씨가 흐릿해서 밝기를 최대로 올려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봐도 눈이 뻑뻑하고 머리까지 피곤해지는 느낌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저녁 무렵이 되면 눈이 더 침침해지고 글씨가 번져 보이는 것 같아서 중요한 문자 메시지도 제대로 읽기 힘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노안이 온 거겠지.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돋보기 사야겠네. 맞습니다. 노안은 누구에게나 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대부분 40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60대가 되면 거의 모든 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노안이 왔다고 해서 눈을 불편한 상태로 그냥 참고 살아야만 할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이 피곤하고 무거운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노안이 온 뒤로 독서를 포기하고 취미 생활도 줄이고 외출도 꺼리게 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한 연구에 따르면 노안으로 인한 시력 불편이 단순히 눈의 문제를 넘어서 우울감과 삶의 질,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보고 싶은 것을 편하게 볼 수 없다는 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노안을 완치한다거나 시력을 젊을 때처럼 되돌린다는 그런 과장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건 현재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대신 노안으로 인해 생기는 눈의 피로, 초점 맞추기 어려움, 눈이 쉽게 지치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눈을 더 편안하게 사용하는 생활 속 방법들을 차분히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노안이라고 특별한 치료는 없대요. 돋보기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씀 속에는 체념과 답답함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내 눈이 불편한데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좌절감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안으로 눈이 불편한 건 여러분이 예민해서도 아니고 괜히 걱정이 많아서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 비슷한 시력이어도 어떤 분은 그래도 쓸만하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너무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눈의 상태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눈을 사용하는 습관, 눈을 쉬게 하는 방법, 눈 주변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실제로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노안이 오면 무조건 돋보기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돋보기를 쓰더라도 눈이 계속 피로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 자체가 너무 긴장되어 있고 피로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올해 69 박수님 어르신입니다. 수님 어르신은 평소 독서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일주일에 책을 한두 권씩 읽으셨고 도서관에도 자주 가셨습니다.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펼치면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조명이 어두운가 하고 밝은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밝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팔을 쭉 뻗어서 책을 멀리 두면 조금 나았지만 그 자세로 오래 있으면 팔이 아팠습니다.
책 한 장 넘기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안과 의사 선생님은 검사를 하시더니 노안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병은 아니니 돋보기를 착용하시면 됩니다. 수님 어르신은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큰 병이 아니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허전했습니다. 그럼 이제 책 읽는 재미도 예전 같지 않겠구나. 돋보기를 구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글씨가 확실히 더 잘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20분만 책을 읽어도 눈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머리도 무거워졌습니다. 쓰고 벗고를 반복하다 보니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돋보기를 쓰면 먼 곳이 흐릿하게 보여서 TV를 보거나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벗어야 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벗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수십 번이었습니다. 점점 책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책을 읽는 게 하루의 낙이었는데 이제는 TV만 보게 되었습니다. 도서관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책 읽어줘라고 하면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읽어도 눈이 피곤해서 할머니 눈이 아파서 다음에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줄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았습니다. 점점 기분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눈 건강에 관한 강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시간이나 때우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노안은 피할 수 없지만 눈이 필요한 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눈은 나이가 들수록 더 쉬어야 합니다. 이 말이 수님 어르신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눈도 쉬어야 하는구나. 나는 그저 돋보기만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 수님 어르신은 눈을 쓰는 방법과 쉬게 하는 방법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안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왜 눈이 더 불편해지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눈 안에는 수정체라는 작은 렌즈가 있습니다. 이 렌즈는 카메라 렌즈처럼 두께를 조절해서 가까운 곳과 먼 곳에 초점을 맞춥니다. 젊을 때 이 수정체는 말랑말랑해서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는 두꺼워지고 먼 산을 볼 때는 얇아지면서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수정체는 점점 딱딱해집니다. 마치 새 고무줄은 잘 늘어나지만 오래된 고무줄은 탄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수정체도 오래 사용하면서 탄력을 잃게 되는 거죠. 수정체가 딱딱해지면 가까운 곳을 볼 때 두께를 바꾸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안의 시작입니다. 보통 40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50대가 되면 대부분 느끼게 되고 60대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겪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 병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의학 연구로는 노안을 운동이나 생활 습관만으로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수정체가 한번 딱딱해지면 다시 말랑말랑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노안에는 돋보기나 다초점 안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안으로 인해 눈이 훨씬 더 불편해지는 이유는 수정체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첫째, 눈 주변 근육의 피로입니다.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건 모양체근이라는 작은 근육입니다. 노안이 오면 이 근육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들 때 팔 근육이 긴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루 종일 가까운 글씨를 보면 이 근육은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지치고 굳어집니다. 이게 눈의 피로로 이어지는 겁니다. 둘째, 눈물의 양과 질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눈물샘의 기능이 약해져서 눈물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눈물이 부족하면 눈 표면이 건조해지고 뻑뻑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글씨를 보면 눈의 피로가 훨씬 더 빨리 쌓입니다. 셋째, 눈 깜빡임이 줄어듭니다. 책이나 휴대폰 화면에 집중하면 무의식적으로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듭니다. 정상적으로는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깜빡이는데 집중할 때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눈 깜빡임이 줄어들면 눈물이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눈 표면이 건조해집니다. 이것도 눈의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넷째, 목과 어깨의 긴장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앞으로 내밀거나 어깨에 힘을 주게 됩니다. 이런 자세가 오래 유지되면 목과 어깨 근육이 굳어집니다. 목과 어깨가 굳으면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방해받습니다. 눈으로 가는 혈류도 영향을 받아서 눈이 더 쉽게 피로해집니다. 다섯째, 조명 환경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전기 아깝다며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시거나 TV를 보십니다. 하지만 어두운 환경에서는 눈의 동공이 커지고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도 눈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안 자체는 수정체가 딱딱해지는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눈의 불편함은 근육 피로, 안구 건조, 깜빡임 감소, 자세 문제, 조명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정체 자체는 되돌릴 수 없지만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 관리해도 같은 시력 상태에서 훨씬 덜 불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먼저 눈 건강 관리의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나올 모든 방법들이 왜 필요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눈 운동의 목적은 시력을 1.0으로 만든다거나 돋보기를 버리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과장된 기대는 오히려 실망만 안겨줍니다. 눈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의 목적은 첫째, 눈의 긴장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긴장해 있는 눈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둘째, 초점 맞추는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한 거리만 계속 보지 않고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번갈아 보면서 근육이 한쪽으로만 굳지 않게 하는 겁니다. 셋째, 눈의 피로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눈도 쉬어야 회복됩니다. 제대로 쉬게 해주면 피로가 덜 쌓입니다. 이렇게 눈이 편안해지면 같은 시력 상태라도 훨씬 덜 불편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책을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고 휴대폰도 덜 불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눈 건강 운동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운동은 눈 쉬게 하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턱도 살짝 풀어줍니다. 목에도 힘을 빼세요.
이제 눈을 감습니다. 꼭 감을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살짝 내려감 정도면 됩니다. 눈꺼풀에도 힘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숨이 들이마시는 숨보다 조금 더 길면 좋습니다. 숨을 내쉴 때 눈이 가볍게 내려앉는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눈 주변의 모든 긴장이 숨과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상태로 30초에서 1분 정도만 조용히 쉬어도 눈은 회복 신호를 받습니다. 눈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눈으로 가는 혈류도 좋아집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을 읽다가 휴대폰을 보다가 TV를 보다가 눈이 피곤하다 싶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자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30분마다 1분씩만 해도 하루에 눈이 느끼는 피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운동은 초점 전환 연습입니다. 이 운동은 눈을 한 거리만 계속 보느라 굳어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한 손을 눈앞 30cm 정도 거리에 듭니다. 팔을 쭉 뻗지 말고 편안하게 구부린 상태로 드세요. 손가락 하나를 세우면 됩니다. 이제 그 손가락 끝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손가락의 지문이 보일 정도로 초점을 맞춰보세요. 5초 정도 보세요. 그 다음 창밖이나 방 안에서 가장 먼 곳을 봅니다. 벽에 걸린 시계나 창밖, 나무나 건물이면 좋습니다. 여기에도 5초 정도 초점을 맞춰보세요. 다시 손가락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옮기세요. 급하게 움직이면 눈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번갈아 보는 걸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걸 하루에 2번에서 3번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모양체근이 수축하고 먼 곳을 볼 때는 이완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근육이 한쪽으로만 굳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치 어깨 운동을 할 때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중요한 건 빨리가 아니라 부드럽게입니다. 경쟁하듯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깜빡임 훈련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큽니다. 우리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입니다. 하지만 책이나 휴대폰에 집중하면 깜빡임 횟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눈 표면이 건조해지고 뻑뻑해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여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눈을 천천히 감습니다. 그리고 이까지 세고 부드럽게 뜹니다. 눈꺼풀을 꽉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감았다 뜨면 됩니다. 이걸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눈 표면에 눈물이 골고루 퍼지면서 촉촉해집니다. 특히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20분마다 한 번씩 이 깜빡임 훈련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책이나 화면을 볼 때 의식적으로 자주 깜빡여 주세요. 지금 나 눈 깜빡이고 있나?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20-20-20 규칙입니다. 이건 미국 안과학회에서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20분마다 20피트, 그러니까 약 6m 거리를 20초 동안 본다는 규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가까운 작업을 할 때 20분마다 잠시 멈추고 창밖, 먼 곳이나 방 반대편 벽을 20초 동안 봅니다.
이렇게 하면 가까운 곳만 계속 보느라 긴장했던 눈 근육이 이완될 시간을 갖게 됩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셔도 되고 시계를 보면서 대략 20분 정도마다 하셔도 됩니다. 정확히 20분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그 정도 간격이면 됩니다. 이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느끼는 눈의 피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장시간 독서를 하시거나 TV를 보실 때 꼭 실천해 보세요. 5번째는 눈 주변 마사지입니다. 이건 눈 자체를 만지는 게 아니라 눈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겁니다. 먼저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손바닥을 서로 비비면 마찰열로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한 손바닥을 살짝 오목하게 만들어서 눈을 덮어주세요. 눈을 직접 누르면 안 됩니다. 그냥 손바닥의 온기가 눈에 전해지도록 살짝 덮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상태로 30초에서 1분 정도 있으면 눈 주변이 따뜻해지면서 긴장이 풀립니다. 그 다음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작은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려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압력이면 됩니다. 눈썹 위쪽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눈썹의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천천히 눌러주면서 이동합니다. 이 마사지는 눈 주변의 혈액순환을 돕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2번에서 3번,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저녁에 자기 전에 하시면 좋습니다. 6번째는 목과 어깨 관리입니다. 이게 눈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으시겠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눈이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앞으로 내밀게 됩니다. 글씨를 더 가까이 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자세가 오래 유지되면 목과 어깨에 큰 부담이 됩니다. 목이 앞으로 쏠리면 목뼈에 가해지는 하중이 정상보다 2배에서 3배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목 주변 근육이 긴장하고 굳어집니다. 목이 굳으면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방해받습니다. 눈으로 가는 혈류도 영향을 받아서 눈이 더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목과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깨를 천천히 으쓱으쓱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세요. 억지로 많이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한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돌립니다. 왼쪽으로 5번, 오른쪽으로 5번 정도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건을 돌돌 말아서 목 뒤에 대고 의자에 기대어 5분에서 10분 정도 쉬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이 받쳐지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목과 어깨가 편안해지면 눈도 자연스럽게 덜 피곤해집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7번째는 올바른 독서 자세와 환경입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게 환경입니다. 먼저 조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면 눈의 동공이 커지면서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눈의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밝은 조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밝아도 눈이 부실 수 있으니 적당한 밝기가 중요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천장 조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책상 스탠드나 독서 등을 함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책 표면에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조명의 위치를 조절하세요.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볼 때는 화면 밝기를 적절하게 조절하세요. 너무 어두우면 눈이 피곤하고 너무 밝으면 눈이 부십니다. 주변 조명보다 조금 밝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화면과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휴대폰은 눈에서 30cm 이상, 책은 40cm 정도 떨어뜨려서 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가까이 보면 눈의 부담이 큽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누워서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면 한쪽 눈만 더 사용하게 되거나 목에 무리가 갑니다. 가능하면 앉아서 보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등을 기대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책은 책받침대를 사용하면 시선과 각도를 맞추기 좋습니다. 8번째는 눈에 좋은 영양 섭취입니다. 운동과 환경만큼이나 영양도 중요합니다. 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시력 유지와 안구 건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 시금치, 고구마, 호박 같은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눈물의 질을 개선하고 안구 건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생선을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이건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넷째는 비타민 C와 E입니다. 이것들도 항산화 작용을 해서 눈의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과일과 견과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 생선을 골고루 드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눈물 분비도 줄어듭니다.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세요. 9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자는 동안 눈은 회복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눈은 계속 일합니다. 보고 초점 맞추고 빛을 조절하고 움직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눈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눈은 완전히 감겨 있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눈물이 눈 표면을 계속 적셔주면서 건조함을 회복시킵니다. 눈 주변 조직에도 영양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눈이 무겁고 피곤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에서 2시간 전에는 휴대폰이나 TV 화면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빛이 들어오면 눈이 완전히 쉴 수 없습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시거나 수면 안대를 착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눈의 피로를 줄이고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노안을 치료하거나 시력을 회복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안과 질환이 있는 경우에 치료법도 아닙니다. 만약 갑자기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한쪽 눈만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껴지거나 시야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눈앞에 날파리 같은 게 떠다니는 게 갑자기 많아지거나 눈에 통증이 동반된다면 이건 단순한 노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망막박리 같은 안과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안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망막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눈 혈관이 손상될 수 있어서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눈 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돋보기나 안경을 착용하실 때는 반드시 안과나 안경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고 자신에게 맞는 도수로 맞추셔야 합니다.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을 쓰면 오히려 눈이 더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파는 저렴한 돋보기를 아무거나 사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좋지 않습니다. 양쪽 눈의 도수가 다를 수 있고 동공간 거리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맞춰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박수님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님 어르신은 그날 강의를 듣고 나서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쉬게 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30초만 쉬는 것부터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하다 보니 아침에 눈이 조금 덜 무겁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20, 20, 20 규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20분마다 창밖을 보는 것부터요. 처음에는 시간 감각이 없어서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타이머를 맞춰 놓으셨습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귀찮기도 했지만 그래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중간중간 쉬면서 보니까 예전처럼 30분만 읽어도 눈이 너무 피곤한 게 아니라 1시간을 읽어도 괜찮았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조명을 바꿨습니다. 거실 조명만 켜고 책을 읽던 습관을 버리고 책상 스탠드를 하나 구입해서 함께 켰습니다. 확실히 글씨가 더 잘 보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글씨가 갑자기 커진 건 아닌데 눈이 덜 피곤해요. 수님 어르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2달쯤 지나자 책을 읽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30분만 읽어도 눈이 너무 피곤해서 그만뒀는데 이제는 1시간 넘게 읽어도 괜찮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쉬면서요. 3달쯤 지나자 도서관에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새 책도 빌려보고 예전의 생활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눈이 아파서라는 말 대신 그럼 할머니가 읽어줄까?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력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돋보기도 여전히 쓰고요. 하지만 눈이 편해졌어요. 그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이게 바로 현실적인 눈 건강 관리의 목표입니다. 노안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눈을 편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삶의 질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좋은 생활 습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산책입니다. 걷기는 전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눈으로 가는 혈류도 좋아집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는 먼 풍경을 보면서 걸으세요. 집 안에서는 가까운 것만 보게 되는데 밖에 나가서 먼 산이나 하늘을 보면 눈의 긴장이 풀립니다. 둘째,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라면 꼭 끊으시길 권합니다. 흡연은 눈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백내장과 황반변성의 위험도 높입니다. 셋째, 햇빛 보호입니다. 자외선은 눈에 해롭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선글라스나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특히 여름철 강한 햇빛 아래서는 꼭 보호하셔야 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 전체가 긴장하고 눈도 긴장합니다.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세요. 산책, 명상, 취미 활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안과 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에 가서 종합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시면 더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한 안과 질환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이번 주는 눈 쉬게 하기만 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20, 20, 20 규칙을 추가해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조명을 점검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중에 어떤 건 본인에게 잘 맞고 어떤 건 별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맞는 것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노화는 피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까지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력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눈을 편안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눈을 조금 더 아끼고 쉬게 해주고 부드럽게 써주는 것만으로도 일상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 손주 얼굴을 보는 기쁨,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소소한 일상 이런 것들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많은 걸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누리는 겁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눈을 다그치지 말고 조금 쉬게 해주세요. 급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편안하게 보세요. 어두운 곳에서 억지로 보지 말고 밝은 곳에서 보세요. 여러분의 눈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보고 싶은 것을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고 싶은 책을 계속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은 세상을 보는 창문입니다. 그 창문을 소중히 아껴주세요. 조금만 신경 써도 훨씬 오래 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도 실천하실 거죠? 습관을 바꾼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며칠은 엄청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밴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한 이 영상 덕분에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시작하겠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께는 실천의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께도 실천하는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저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혹시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회춘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